그래서 라그랑지안 거, 그다음에 해밀토니안, 그다음에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 일단 조금 그 기초를 좀 잡아주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간단하게 학부 역학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다 마리온책으로 교재로 했다고 하니까 라그랑지안하고 해밀토니안을 끝낸 것 같고, 역사적으로 순서를 보게 되면은 1764년에 라그랑주라고 하는 프랑스 수학자, 물리학자죠. 라그랑주에 의해서 바로 라그랑지안이 정의가 돼요. 그 정의된 라그랑지안은 바로 T 운동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는 얘기죠. 해밀토니안의 해밀턴은 한참 뒤 1835년에 결국 해밀토니안이 등장하게 됐죠. 그 해밀토니안은 놀랍게도 운동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로 적용됩니다. 이 둘은 이 시절에는 완전히 어디에서만 쓰이게 되냐면 보존력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소위 1930년대에 들어서 공기 저항과 같은 비보존력에 대해서도 라그랑지안이나 해밀토니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1930년대에 들어서 베이트만이라든가 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됐다는 거죠. 자, 1764년 라그랑주의 이 라그랑지안은 뉴턴 이퀘이션의 간단한 고찰에서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해서 뉴턴 이퀘이션이 소위 얘기하는 mv 도트 이꼴 보존력의 경우에 마이너스 v 프라임 x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포텐셜 에너지 v가 있을 거고 그 에너지에 대한 미분으로서 보존력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습니다. 이것이 뉴턴 이퀘이션인데, 이 형태를 갖다가 살펴보니까 결국 dDt에 결국 mv 이런 꼴이 될 거고, 이것은 결국 라운드 x에 마이너스 vx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것은 dDt하고 결국 v에 대한 편미분을 해주고 2분의 1의 m의 v 스퀘어 이꼴 라운드 x에 마이너스 vx, 자, 이런 구조로 라그랑주가 쓸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편미분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v와 x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자, v와 x를 독립적인 변수로 간주한다는 얘기는 결국 v를 x로 편미분했을 때 0이라는 얘기고 x를 v로 편미분했을 때 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v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x에 아무 함수나 집어넣어도 달라지질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라그랑주는 바로 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vx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요 x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여기다가 v만의 함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달라지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라그랑지안은 2분의 1 mv 제곱을 선택한 거예요. 따라서 라그랑주의 선택은 유일한 솔루션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장 간단한 형태로 찾아낸 거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라그랑지안은 운동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것만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서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친구를 어떤 양으로 운동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빼줄 이러한 양을 새로운 양으로 정리하면 좋겠다 해서 이러한 퀀티티를 정의를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라그랑주와 너무 예쁜 발견을 했기 때문에 F는 MA를 다르게 쓰는 새로운 발견을 했기 때문에 라그랑주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라그랑지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사실 누구 이름에 라그랑주에다가 모음이니까 GR. 자, 이런 식의 이름이 붙는 거. 해밀토니안, 라그랑지안, 뉴토니안,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름 붙이면은 설령
노벨상 이 시대는 이 사람들은 노벨상 시대가 아니고 살아있었다면은 그래도 라그랑주는 노벨상 받기 힘들 거예요. 실험적인 사실이 없어서 그냥 뭐 다른 상은 줬겠지만은 근데 역사에서 이런 자기 성에다가 자기 이름에 AN이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가 돼요. 불행히도 한국에 아직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김씨가 했다면 김희안이 될 거고 정씨가 했으면 정지안이 될 거고 없어요. 미국계 중국인 노벨상을 받은 그 양진영의 양지안이라는 것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지만은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 양씨예요. 그리고 국적은 미국인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리안이라든가 이씨 같은 리안, 뭐 김이안, 아니면 박씨, 박희안, 그 없다라는 거야. 뭐 박희안을 P라고 쓰자, 김희안을 K라고 쓰자. 얼마나 나이스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한국이 이런 문 쪽에서는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를 해요. 특히 수학, 동양 수학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그 사람의 업적이 굉장히 대단했을 때 그런 퀀티티를 갖다가 그 사람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붙게 된 거죠. 그래서 라그랑지안의 L자를 따서 L자를 소위 얘기하는 좀 멋있게 표시해서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라그랑지안이라는 양을 정의하게 된 거죠. 이것은 고전계에 대해서 결국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그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얘기하게 될 텐데, 실제로 이 라그랑지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얻어지게 되냐면은 액션이라고 하는 양에서 얻어지게 되죠. 라그랑지 관계식. 자, 지금 이 식을 보면은 우선 저 식을 보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뭘로 쓰여지게 되냐면 마치 dDt의 라그랑지안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한 미분 있고 라그랑지안 x의 미분 이것을 우리는 라그랑주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러한 일을 라그랑주라는 물리학자가 처음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전에 수학자인 오일러가 먼저 했다는 얘기죠. 사실상 수학적인 원리로는 오일러가 시작했다. 지금 이제 오일러의 변분론을 지금 수업할 시간은 안 되고 역학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오일러의 변분론에 따라서 결국 라그랑주가 선택한 액션이라고 하는 개념 바로 인테그랄 1이라는 포지션에서 2라는 포지션까지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요. 누구를 접근해? 라그랑지안 x와 자 V는 바로 뭐냐면 x의 도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생각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양을 액션이라고 하고 이 액션을 갖다가 미니마이즈 시키는 액션을 미니마이즈 시킬 때에 바로 이것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나온다. 자, 액션을 미니마이즈 시킨다는 좀 더 미니마이즈 되기 위한 바로 전 단계는 바로 극값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우선 극값을 가져야 그 다음에 그것이 극소값이고 하나면은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현재 이 조건은 극값 조건이에요. 한 번 더 미분해서 연구가 크냐 작냐 따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미니마이즈라는 것이 알려졌다는 얘기가 돼서 극값 조건이면 일단 충분하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 소위 얘기는 자연은 결국은 뭐냐면 최단 시간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죠. 페르마의 권리가 그렇고, 바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그렇고, 결국 빛이 꺾여서 굴절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최단 시간이 걸리기 위해서예요. 또 태양 주변에 빛이 휘어져서 돌아오는 것도 결국 그 태양 때문에 휘어진 우주 공간에서 최단 시간이 걸리는 여행 경로는 휘어져서 오는 것이 최단 시간이 걸리는 경로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최소 시간의 원리가 다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변분론이라고 하는 내용을 수리물리에서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우선 그거는 짚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뭘 생각을 하게 된 거냐면 어떤 1이라는 위치에서 2라는 위치로 갈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많은데 그 경로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로가 델타 S가 0이 되는 이러한 경로가 결국은
운동 방정식의 경로다. 그 운동 방정식의 경로는 놀랍게도 바로 이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라그랑주가 찾아낸 방법. 자,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경로를 아는데 이 양청 시작과 끝은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시작과 끝은 1에서 출발해서 2에 도착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변화가, 그죠? 경로가 여러 개니까. 그래서 그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그 베리에이션을 갖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봅시다. 다시 말해서 지금 델타 S라고 하는 이 친구를 지금 뭘로 생각할 거냐면은 S에다가 이것은 X 플러스 델타 X라는 이러한 베리에이션이 있는 이라는 친구를 생각을 할 거예요. 오케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X인 친구를 빼주는 이러한 친구를 생각을 해줘요. 이 델타 X라는 베리에이션은 굉장히 작은 값으로 잡아줄 거예요. 왜냐면 1개 미분만 쓸 거니까. 그래서 이 조건은 그러한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델타 S, 델타 X가 0이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으로 가져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인테그랄하고 dt하고 라그랑지 안에다가 x 플러스 델타 x 그 다음에 x 도트 플러스 델타 x의 도트, 그죠? 하고 빼기 인테그랄 dt하고 라그랑지 안에 x와 x 도트,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스몰 베리에이션 델타 x에 대해서 얘를 테일러 전개를 시켜봅시다. 그래서 dt하고 얘를 테일러 전개를 시키게 되니까, 자, 테일러 전개, 이변수 함수의 테일러 전개, 즉 어떤 f라는 친구가 x 더하기 a, 그 다음에 y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이변수 함수의 작은 값 a, b에 대한 테일러 전개는 fx, y 플러스 a배 라운드 f, 라운드 x, 그죠? 그 다음에 b배 라운드 f, 라운드 y 브라브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적어도 제곱 오더죠, a, b에 대한, 그죠? 그래서 작은 값 a, b에 대해서는 무시하면 이걸로 근사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small variation 델타 x에 대해서 타일러 전개를 시키면은 여기 뭐가 돼요? 우선 L에 x와 x 도트 이렇게 나올 거고 플러스 라운드 x 하고 델타 x 이랑 variation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플러스 라운드 L에 라운드 x 도트하고 델타의 x 도트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델타 x를 아주 작게 잡았으니까 거기에서 빼기 인테그랄 dt에 라그랑지 x, x 도트라는 형태로 쓰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랑은 서로 캔슬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 형태는 인테그랄하고 dt하고 남아있는 놈이 라운드 L, 라운드 X, 델타 X 플러스 라운드 L에 라운드 X의 도트하고 델타 X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결국 dDt의 델타 X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두 번째 식에서 부분 적분을 씁시다. 첫 번째 식은 인테그랄 dt하고 라운드 L, 라운드 X, 이건 1이라는 포지션에서 2라는 위치까지, 또는 1이라는 시간에서 2라는 시간까지, 오케이? 그 다음 델타 x가 있고 플러스 요거는 지금 부분적분을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분을 쓰면 라운드 L, 라운드 X의 도트 곱하기 델타 X 1에서 2까지, 그죠? 빼기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dt하고 이거 뭐가 돼? 앞에가 미분이 되겠죠. 라그랑지 안에 x 도트 하고 뒤에가 델타 x 장면이죠. 부분적분이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1이라는 값과 2라는 값에서 델타 x라는 값은 달라지지 않죠. 0이죠, 그죠?
델타 x가 0이라는 얘기. 즉 베리에이션이 없다라는 얘기. 1과 2에서는 정확하게 모든 경로가 다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리에이션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얘는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 따라서 이것은 인테그랄 dt하고 라운드 x 마이너스 dt하고 라운드 x 도트의 델타 x는 이것이 만약에 액션이 그 극값을 갖기 위한 조건은 바로 이것이 0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스몰 베리에이션, 경로들에 대한 스몰 베리에이션. 이런 작은 베리에이션, 국소적인 베리에이션을 택해서 0이 되게 되면은 얘를 거듭 반복하면은 요한한 크기의 경우의 베리에이션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가능한 베리에이션들 델타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해야 되니까 피적분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것이 0이 돼야 된다. 즉 이럴 때 우리는 뭐 라그랑지안이 이러한 릴레이션을 만족할 때 우리는 델타 s가 0이 돼서 결국 액션이 그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액션이 미니마이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존력에 대해서 라그랑지안은 이런 식으로 잘 운동 에너지 빼기 위치 에너지로서 잘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유도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라그랑지 이퀘이션에서 해밀토니안 이퀘이션은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느냐? 자, 그래서 라그랑지안이라고 하는 친구가 누구의 함수냐면은 x와 x 도트의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라그랑지안이 시간을 포함하고 있느냐? 만약에 이 라그랑지안이 t를 explicit하게 포함하고 있으면, t를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라운드 t를 갖고 있으면 라운드 t가 0이 아니죠, 그죠? 하지만 라그랑지안이 만약에 t가 explicit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안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implicit하게 속에 숨어서 나타나는 거 빼고 그런 경우에는 t에 대한 의존이 없으면 라그랑지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라그랑지안은 2분의 1의 x 도트의 제곱 빼기 포텐셜이죠. 여기 t 안 나타났죠? 요거 t에 대한 미분인데 t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라그랑지안의 시간에 대한 편미분은 0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라그랑지안의 뭐 익스포넨셜 0과 t의 2분의 1의 x의 도트의 제곱 이러한 형태의 라그랑지안이 있습니다. 여기 t가 익스플리시트하게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라그랑지안의 t에 대한 미분이 0이 아닌이라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라그랑지안을 미분을 해봅시다. 근데 라그랑지안이 이번에는 여기에 t도 들어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t라고 하는 놈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건데 t가 x 속에는 임플리시트하게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함수적으로 들어가 있다. 또 속도 x 도트에도 음함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쟤를 t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음함수적인 미분법과 양함수적인 미분법을 동시에 써줘야 된다. 자, 그래서 결국 라그랑지안의 t에 대한 완전 미분을 보여봅시다. 자, 우선은 라그랑지안의 t가 익스프리시트하게 있다면 t로 그냥 우선 하나 미분해줘야 돼요. 그죠? 미분을 해줘야 돼요. 자, 플러스 그 속에 x가 있는데 우선 x로 편미분해주고 x가 t로 미분해줘야 돼요. 그죠? 이것이 바로 체인룰이죠. 그 다음에 그 속에 x 도트가 있는데 x 도트를 역시
t로 미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결국 라그랑지안을 t로 편미분한 거. 자, 그 다음에 라그랑주 방정식으로부터 라그랑지안을 x로 편미분한 것은 뭐라고 했다? d dt의 라그랑지안을 v로 미분한 거,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v. 그 다음에 요거는 라그랑지안을 v로 편미분한 거, 얘는 v를 t로 편미분한 거.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라그랑지안을 t로 편미분한 거다. 라그랑지안을 v로 편미분한 거를 미분한 거 v 그대로. 라그랑지안을 v로 편미분한 거 그대로 v를 t로 미분한 거. 미분 그대로 미분, 그죠? 따라서 이 형태 d dt의 결국 v 곱하기 라그랑지안의 라운드 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그랑지안 이 식을 고쳐 써봅시다. 이 식을 고쳐 써보면은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d dt의 결국 v의 라그랑지안의 v 빼기 d 라그랑지안의 dt는 라그랑지안의 시간에 대한 편미분이다. 자, 그러면은 미분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얘는 d dt의 v의 라그랑지안의 v 마이너스 라그랑지안 이꼴 라그랑지안의 t에 대한 편미분이다. 자,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1836년 해밀턴이 유도한 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해밀턴이 유도한 식이고, 만약에 라그랑지안이 t를 익스프레시답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모델이라면, 오케이? 컨서버티브 시스템, 보존계처럼 이런 시스템이면은 t가 노랗게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결국 d dt의 v의 라운드 라그랑지안 라운드 v 마이너스 라그랑지안 해진 값은 0이 된다는 사실을 해밀턴이 알아내게 됐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이러한 퀀티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는데 0이 됐다. 그 얘기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양이 시간에 대해, 그래서 상수라는 표현보다 좀 더 멋있는 양을 얘기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은 컨스탄트 오브 모션이나 퍼스트 인테그랄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물리학자들은 보존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시간에 대해서 보존되는 양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저렇게 해놓고 나면은 저 라그랑지 방정식이 저런 보존량이 생기는 걸로 바뀌다니 해서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해밀턴의 논문은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된다. 자, 인기를 끌게 되니까 사용을 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막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저러한 양을 자꾸 뭔가로 나타내야 되는데, 역시 해밀턴이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해밀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논문을, 굉장히 멋진 논문을 하나 써봐. 누가 이 세상에서 풀지 못한 방정식을 풀어. 지금 아까 연습했던 그런 요제들이 아니라 아무도 풀지 못했던 방정식을 풀어.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던 정리를 증명해. 일단 아무도 못 풀고 컴퓨터로 푸는 거 말고 아무도 못 푸는 걸 갖다 풀었다. 그럼 그는 자기 이름이 붙어요. 누구누구 방정식, 누구누구 솔루션. 한 두어 개쯤 붙게 된다. 자, 이제 이런 보존량하고 관련될 때에는, 보존량이나 대칭성하고 관련될 때는 소위 얘기하는 이안을 붙여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김이안, 박희안 이런 식으로 성에다가.
자, 그런 정도, 설령 뭐 노벨상을 안 탄다, 그 정도만 되면 대박이죠. 완전 대박이라는 거죠. 한국 신문에 나는 기사 정도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밀토니안이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나 훌륭하다. 그래서 해밀턴의 업적이다. 그러면 이 보존량을 당연히 누구라고 붙여줘야 되겠어요. 해밀토니안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 100년 뒤에, 라그랑주 탄생 후 100년 뒤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갈릴레이부터 뉴턴까지가 약 한 100년 조금 안 되게 걸리고, 갈릴레이 죽고 바로 같은 해에 뉴턴이 태어나니까, 갈릴레이랑 뉴턴은 만날 수가 없어요. 갈릴레이 죽고 6개월 뒤에 뉴턴이 응애응애하면서 태어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만날 수는 없는 거죠. 뉴턴은 갈릴레이를 책으로만 경험을 한 거죠. 갈릴레이가 쓴 책으로만 경험을 하게 된 거고, 뉴턴에 의해서 애플 레벨가 나오고 나서 아주 나이스하고 예쁜 모델을 만든 것이 1700년대 라그랑주. 그 다음에 약 100년 가까이 지나서, 한 8, 90년 지나서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해밀턴의 업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해밀토니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양을 예로부터 해밀토니안이라는 양을 결국 V에 라운드 L, 라운드 V 마이너스 라그랑지안 빼준 라운 형태를 해밀토니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해밀턴은 자, 이제 하나의 역학 체계를 애플 내내에서 벗어나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고, 또 하나는 라그랑주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해밀턴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낸다. 라그랑주도 아니고 해밀토니안도 아니고 또 다른 신기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 다른 표현이 되겠지. 근데 그것이 앞선 방식들하고 다른 형태다. 이름 붙어요. 누구 이 안으로 그 위대한 업적이 될 수 있다는 게 수학적으로.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라운드 V라고 하는 이 친구를 새로운 변수로 나타내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해밀턴은 요 라운드 L, 라운드 V라고 하는 이 친구를 P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결국 캐노니컬 모멘텀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자, 캐노니컬 모멘텀. 캐노니컬은 일본식 번역으로는 정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음절자에다 준비할 때 줄자를 써서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라 아주 모범적이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캐노니컬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모범적이다. 그러니까 스탠다드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통적이고 모범적이고. 그래서 그럼 왜 모멘텀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이것을 실제 문제에다 집어넣으면 운동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그랑지안 2분의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그죠? 가장 간단한 프리 라그랑지안을 생각을 해보면 이 라그랑지안을 v로 편미분해보게 되면 mv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 바로 리니어 모멘텀이죠, 그죠? 우리는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되는 이러한 운동량을 우리는 역학 운동량, 메케니컬 모멘텀이라고 불러요. 오로지 역학에서만 쓰임새, 역학만을 고려할 때 쓰임새가 있는 운동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운동량의 정의는 이것이 더 올바른 정의다라는, 캐노니컬 모멘텀이 더 올바른 정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현대물리 수업 때 내가 마지막에 전자기가 커플됐을 때 메케니컬 모멘텀이 아니라 캐노니컬 모멘텀이 달라진다는 것을 갖다가 강의를 했는데, 캐노니컬 모멘텀이 진짜 모멘텀이고 메케니컬 모멘텀은 특수한 상황, 역학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의 운동량이다. 이게 일반적인 표현. 심플한 모델에서는 캐노니컬 모멘텀이 있고 메케니컬 모멘텀, 역학에서 나오는 모멘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해밀토니안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에다가 P를 해준 거여서 라그랑지안은 누구의 함수? 지금 X와 V의 함수 이런 형태로 표준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보존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라그랑지안이 T 디펜던스가 시간 T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생각을 해준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저희 양은 시간에 대한 보존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변수 p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v도 있고 p도 있고 x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 v도 있고 p도 있고 x도 있으니까 얘는 x와 v와 p의 함수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해밀토니아는 3변수 함수가 돼서 더 어려워졌네. 라그랑지아는 x와 v 두 변수인데 해밀토니아는 x에다가 v에다가 p까지 추가되니까 더 어려워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v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해밀토니아는 v에 의존하지 않고 x와 p만에 의존하게. 그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은 해밀토니아를 v로 미분해 봅니다. 해밀토니아는 v로 편미분 했는데 0이 되면 v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v라는 놈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v로 편미분 해보면 이렇게 뭐가 돼요? p가 되죠. 빼기 라운드 L에 라운드 v가 되죠. 라운드 v를 해밀턴이 p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p 빼기 p가 되고 이꼴 0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해밀토니안이라는 친구는 이것은 보존계에 대해서 보게 되면 보존량인데, 그죠? 시간에 의존하지 않을 때 라그랑지안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고 있을 때에 보존량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 x와 p에 의해서만 기술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존계에 대해서, 즉 라그랑지안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을 때에 결국 우리는 뭘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보존량이니까 이 보존량을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초기에 어디에 있었느냐, 초기에 속도가 얼마쯤 됐느냐,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보존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수철에 철을 매달아서 얼마나 진초가 당겼다. A만큼 진폭을 A만큼 뒀다. 슬며시 놓았다. 초기 속도 0이니까 운동에너지 빵, 그죠? A만큼 늘어나게 했으니까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하면은 2분의 1 KA 제곱이 포텐셜 에너지겠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KA 제곱, 그죠? 이것이 안 변한다는 얘기죠. 그 값이 안 변한다는 얘기. 그 값이 안 변하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야? 해밀토니안이 일정한 값으로 유지된다는 얘기.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영원한 운동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영원한 운동 쉽지 없죠. 그러니까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저 레벨의 물리를 할 때서부터 그 레벨로 가게 되면 실제 상황 쪽으로 가게 돼요. 좀 더 실제 상황을 가기 위해서 뭘 하느냐? 대학원을 가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일반 물리만 딱 마치고 내가 마침 물리를 굉장히